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등기부에 존재하는 이런 부담 등기들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. 근데 가장 등기부상에 가장 흔하게 보이는 등기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될 거고요. 이 저당권 설정 등기 중에서 특수한 형태인 근저당의 형태가 주로 많고요. 지금 실무에서 보면 일반 저당권 설정 등기는 거의 보기가 드물고요. 거의 대부분이 근저당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근저당 설정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당권도 마찬가지고요. 우리 법 규정에 일단 명문 규정이 있는데 매각 부동산, 경매가 신청된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고요. 이 경매가 신청된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, 근저당도 마찬가지죠. 모든 저당권, 근저당 등기는 전부 다 매각이 되면 소멸된다는 이런 명문 규정이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이 근저당 등기라든가 저당권 설정 등기는 경매로 매각이 되면 전부 싹 소멸되는 거죠.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다는 것이고요. 여기에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런 의미는 이 근저당권자, 저당권자가 등기부상 순위에 1순위인지 2순위인지 등기부상 순위에 관계없이 전부 다 소멸된다는 것이고요. 나중에 배당에 참가를 해가지고 전액을 배당받든 일부를 배당받든 관계없이 전부 다 매각으로 소멸된다는 얘기죠. 결론을 얘기하면 저당권,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매각이 되면 전부 다 등기부상 순위에 관계없이 배당액에 관계없이 전부 다 소멸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압류 등기가 많이 보이죠. 이 가압류 등기는요. 저당권 등기하고 기본 원리가 같습니다. 경매로 매각이 되면 등기부상 순위에 관계없이 전부 다 말소된다고 돼 있죠. 다만 여기 이제 사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사례는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사례고요.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. 이 사례는 이런 내용이죠. 예를 들어서 갑이 현재 소유자고요. 소유자고 그리고 을이라는 채권자가 이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요. 가압류 등기를 마치고 그 이후에 이 부동산이 병이라는 제3자에게 이전이 된 이런 상태죠. 자, 이렇게 된 상태인데 새로운 소유자인 제3자의 채권자, 병의 채권자가 이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매각이 됐다는 얘기죠. 자, 매각이 돼가지고 매각이 됐을 때 이 가압류 등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?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가압류 등기는 등기부상 순위에 관계없이 전부 소멸되어 버리죠. 자, 이런 경우에도 이 가압류 등기는 소멸되는 게 원칙이죠.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 가압류 등기는 현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는 아니죠. 이 가압류 등기는 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매각이 돼도 소멸이 안 되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이 판례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실무도 다 바뀌어버린 거죠. 그래서 지금 결론을 얘기하면 이 가압류 등기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든 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든 불문하고 매각이 되면 전부 다 소멸된다는 그런 의미고요. 다만 우리 집행법원 즉 경매계에서는 전 소유자에 대한 이 가압류 등기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보면 이미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전 소유자인 갑이죠. 갑의 채권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더 이상 배당 요구라든가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. 다만 현 소유자인 병의 채권자라면 배당 요구도 가능하고 경매 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.